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분께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큰 현장으로 가려고 하면 대학원 같은 데를 더 다녀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필요 없습니다. 시설관리에 근무하는데 조건은 무엇이냐면 오직 실력입니다. 실력이에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큰 건물 하면 어디 있을까요? 제일 큰 건물, 시설관리의 큰 건물 기준은 전기설비를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기설비가 건물의 규모에 거의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설비 용량은 제가 잘 모르고 건물의 크기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이버에서 전부 검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롯데타워. 서울의 롯데타워는 이제 네이버에 보니까 9만 평 정도라고 되어 있네요. 9만 평. 그 다음에 정부 대전청사 이런 데도 6만 8천 평.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63빌딩 여기가 약 5만 평. 철도공사 대전사옥은 약 3만 3천 평. 그리고 그 제주도에 있는 드림타워도 9만 1천 평이거든요. 와, 큽니다. 롯데타워보다 더 큰 건물이 제주도의 드림타워입니다. 높이가 높다고 연면적이 넓은 게 아니잖아요. 높이가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피라미드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데타워는 높이는 높으나 올라갈수록 좁다. 그래서 연면적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설관리에 종사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종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사하려고 할 때 자기들이 갖추는 게 있잖아요. 갖추는 거. 어떤 걸 갖춰요? 제일 먼저 갖추려고 하는 게 뭡니까? 자격증 아닙니까? 자격증. 이제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이에요? 어떤 분야에 전문적으로 들어가려고 갖춘 자격증 아닙니까? 그 자격증을 가지고 어떠한 분야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사원부터 출발하고 사원, 주임, 과장 또는 팀장, 회사 소속으로 있으면 어떤 건물의 사업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소장, 아니면 지점이 되면 지점장 이렇게 해서 쭉쭉 올라가요. 사장은 회사의 대표니까 사장이 되지만 소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소가 되니까 소장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진급을 하고 싶어. 지금은 내가 경력이 짧으니까 어떻게? 전기다 하면 전기 기사부터 시작해서 전기 주임, 과장, 대리, 주임, 대리, 과장, 아니면 팀장, 이렇게 총괄을 하는 팀장, 이런 식으로 진급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실력을 가져야 되느냐? 실력이라는 것이 이제 포함되죠. 그럼 실력은 무엇을 실력이라 그러느냐? 실력의 기준이 있습니다. 실력의 기준은 기능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갖춰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 갖춰진 거. 내 몸에 갖춰진 것이 실력이 어떤 거냐면 자격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자격이 되겠죠. 그 다음 기능적인 게 되겠죠. 기능적인 거. 그 다음에 인성이 됩니다. 인성. 과외적인 실력들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 뭐냐면 행정 실력이 갖춰져야 돼요. 그 다음에 입머리를 가지고 그 사람의 관리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면접 볼 때 자기가 어떠한 분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채용 패턴은 어떻게 합니까? 공공기관 이상의 채용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려버리는 게 아니고 요 정도 보여주는 겁니다. 요 정도. 이렇게 가리는 게 아니고 요 정도 보여주는 거예요. 넣을 수 없는 게 있어요. 학벌 못 넣어요. 학벌. 성별까지 못 넣게 하는 데가 있어요. 성별. 그 다음 나이도 못 넣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 못 넣는 게 뭐냐면 출신. 어디에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지역도 못 넣어요. 무작정 못 넣는 게 아예 못 넣는 것은 뭐냐면 학벌 못 넣고 얼굴 못 넣어요. 얼굴을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얼굴을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블라인드는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벌 못 넣고 뭘 못 넣어요? 얼굴을 못 넣는 거예요. 실력으로만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실력으로만. 그러면 블라인드 채용할 때는 실력을 뽑는데 제일 기본적인 실력을 어디서 봐요? 이력서에서 봅니다. 이력서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력서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경력, 자격만 들어가는 거예요. 경력하고 자격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력서에서 경력, 자격은 보는데 실력을 못 보잖아요. 실력을 못 보니까 실력을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장황하게 써야 되느냐? 아니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1차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만 딱 보면 그 사람은 블라인드니까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만 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1차 합격을 시키지 않습니까? 어떤 큰 건물의 관리수장이다. 그러면 급여도 좋아. 또 사람도 좀 한 50명 이상 돼. 누가 좀 알아봐 주기도 해. 자, 이런데 관리수장을 만약에 공고내면 관리수장이 얼마큼 많이 몰릴? 10명 이상 몰린다. 10명 이상 왜 10명밖에 안 됩니까? 하지만 그때는 채용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구인 조건이 블라인드지만은 내가 저기 가서 근무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만약에 뭐 5만 평 이상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도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뽑히려고 하면 자기소개서까지 잘 써야 되는데 뭐 5만 것을 자기소개서에 넣는 게 아니고 그 자기소개서에 내 실력을 함축시키는 실력을 보는 거예요. 함축시키는 실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장황하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줄, 뭐 5줄이면 5줄로 내 소개를 끝낼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뽑히는 겁니다. 1차에.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5줄에서 10줄 이내에서 자기를 완벽하게 자기 실력을 거기에 표현해내야 내가 블라인드 1차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면접으로 가지 않습니까? 1차 걸리면 면접으로 가요. 면접으로 갈 때는 블라인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면접으로 갈 때는 블라인드를 걷고 가는 거예요. 왜? 10명 면접을 본다. 그러면 5명씩 들어간다. 2배수라 그래요. 2배수 면접 본다 하면 5명씩 2배수 하면 10명이 뽑힌 거야. 뽑혀가지고 한 사람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이제 만약에 자기가 관리수장에 들어갔어. 아니면 전기팀장, 기계팀장에 들어가서 면접을 봐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실력을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검증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죠. 질문하면 거기서부터 또박또박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관리 능력부터 전부 다 질문합니다. 그럼 거기서 대답을 다 해야 거기에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뭡니까? 관리소장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관리소장급이든 아니면 전기팀장급이든 기계팀장급이든 여러분들이 큰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어떠한 기준을 또 따지냐면 큰 건물은 어떻게 된 건물들이 많습니까? IBS 빌딩이라 그래요. IBS 빌딩. 인텔리전트 빌딩이라는 인텔리전트 지능형 빌딩이라는 겁니다. 지능형 빌딩이 요즘 다 지능형 빌딩이에요. 그 인텔리전트 빌딩 하니까 자, 어떤 빌딩이 될까요? 인텔리전트 빌딩. 일반 빌딩하고 인텔리전트 빌딩하고 뭐가 차이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인텔리전트 빌딩은 제가 영어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자, 세 가지가 뭐예요? OA, 사무자동화. 오피스 오토메이션, 사무자동화. BA, 빌딩 자동화. 우리가 말하는 자동제어, 전기설비 제어 이런 것을 빌딩 자동화라 그럽니다. BA라 그래요. 그 다음에 TC, 텔레커뮤니케이션, 통신 자동화,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회의실이 있으면 화상회의실 막 이런 것도 막 있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느냐. 그 다음 설비가 자동화되어 있느냐. 그 다음 사무자동화가 뭡니까? 랜선이 쭉쭉쭉쭉 깔리면서 우리가 책상 위치든 막 바뀌어도 전화선을 다 뽑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무자동화가 됩니다. 지금은 뭐 팩스도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빌딩 자동화 할 때는 팩스 랜이 들어간 게 사무자동화입니다. 이런 빌딩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당신이 IBS 빌딩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또 틀려져요. 그럼 자기가 IBS 빌딩이 어떤 건지를 또 모르고 IBS 빌딩 근무했습니다 하면 질문 팍 들어간다니까. IBS 빌딩이 뭡니까? IBS 빌딩의 등급을 알고 있습니까? IBS 빌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등급이 있어, 등급. IBS 빌딩의 등급은 이제 어디서 나눠지냐면 회의실에서 나눠져요. 회의실이 일반 회의실이냐, 화상 회의실이냐, 뭐 등등등등 거기에서 나눠져 버립니다. 그 다음 또 물어요. 5만 평 이상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또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만 평 이상 건물을 해봤냐 안 해봤냐. 그러면 내가 롯데타워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준이 뭡니까? 9만 평이잖아요. 그럼 9만 평 있는 소장을 뽑는 게 아니고 5만 평 이상을 했냐 안 했냐를 뽑아요. 아니면 또 1,000평 이상 했냐 안 했냐. 2만 평 이상 했냐 안 했냐. 자, 이것이 자기 실력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관리소장이 되고 싶어. 나는 관리소장이 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이 관리소장 있는 사람 뽑으려고 하면 일단 빌딩에 들어가니까 자격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기사가 제일 유리하죠. 전기기사가 제일 유리해. 왜? 전기기사는 중요하니까. 다른 거 다 중요해도 전기가 날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기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기사가 뭐가 큽니까? 페이가 크다 이거지. 월급이 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관리소장이 전기기사가 관리소장 월급보다 더 많이 받으면 안 되니까 전기기사를 주축으로 관리소장을 넣고 그 다음 하는 거예요. 왜? 급여가 높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급여가 높다 보니까. 뭐 똑똑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전기기사 급여가 높다 이거지. 관리소장을 그냥 가만히 앉혀놓고 돈 주면서 뭐 무슨 사람 관리 잘하니까 관리소장을 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하나 쓰면 돈이 얼만데 관리비가 얼만데. 그러니까 전기기사를 관리소장 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조건 줬잖아요. 내가 블라인드 조건도 줬고 쭉쭉쭉쭉 줬어. 이제 갈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실력이라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벌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죠. 학벌이. 그런데 이력서 쓰려고 하면 고등학교 쓰려면 조금 그래요. 솔직히. 근데 전문대학교로는 괜찮더라고. 전문대학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력서를 포장 딱 잘하고 자기소개서 잘 쓰고 아니면 면접 볼 때 정확하게 아는 포인트가 있으면 그 다음 검증이 되고 그러면 무작정 씁니다. 그리고 빌딩 관리하는 데는 경력 초짜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좋죠. 소장 채용에서 제일 조건은 뭐냐? 빌딩 관리의 전기 실력 무슨 이런 실력도 막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남의 건물을 관리하는 거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갑이라는 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은 갑을이라 그러죠. 그런데 계약자, 계약 상대자예요. 우리는 계약 상대자가 되고 거기는 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갑을이 됩니다. 갑과 을이 되는 거예요. 돈 주는 새끼가 되니까 돈 주는 사람이 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하고 현장 책임자로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관리수장으로 거기에 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현장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대리인. 현장 대리인이 뭡니까? 사장을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사장을 대표해서 가서 자기가 지휘를 하니까 관리수장의 말이 뭐가 됩니까? 대표의 말이 돼버립니다. 대표 말이. 관리수장이 해고해도 해고가 되는 거예요. 관리소장이 실질적인 해고 권한은 없지만 지위 해고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쓰냐고. 화가 나면 쓰지. 화가 나면. 근데 그만큼 관리소장이 책임이 막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방금 앞에 거 다 포함하고 갑과 어떠한 식으로 저 사람이 대화를 하고 업무를 풀어갈 수 있느냐 능력을 보고 그 다음 본사라는 곳이 있잖아요. 본사하고 이제 어떠한 능력을 갖고 풀어갈 수 있는가 그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갖춰진 분들이 많냐고 안 많죠.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관리소장 찾기가 거꾸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괜찮은 관리소장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자, 그러면 저가 만약에 욕심을 차린다면 저는 대한민국 어떠한 빌딩의 관리소장이라도 만약 면접 본다면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런 데 다 해봤잖아요. 해봤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는 거지. 해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를 잡아야 되는 게 내가 시설관리에 근무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누구나 전기기사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산업기사 하나 따가지고 경력도 없고 하니까 평수로 치면은 한 1000평 됐을까요? 1000평 되는 조그마한 호텔에 전기기사로 들어갔어요. 그 12일 만에 나왔어. 그래서 그 호텔은 제 경력에 절대 안 씁니다. 12일 근무했으니까 잉크도 아직 찍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경력을 탐나 관광 호텔인데 경력에 넣지도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간 데가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됐었지만 공장에 650명 종업원이 있는 공장에 거기는 2만 평
건물이 2만 평이 아니고 그 바닥 면적, 그 주변 바닥 면적이 2만 평 되는 그 공장에 뭘로 들어갔습니까? 이야, 전기 기사로 들어갔잖아요. 전기 기사로. 자, 이렇게 하면서 쭉 올라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진급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전기 팀장, 그 다음 관리수장, 이런 이런 것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내 자격과, 그 다음 실력과 인성과,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까지. 파워포인트는 꼭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엑셀까지는 능숙능란하게 하면서 공문서 같은 거라든가 계획서, 뭐 여러 가지 보고서, 이런 것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말로 하는 거는 거의 통용이 안 돼요. 만약에 어떤 갑에서 어떤 것을 달라 했을 때 바로 기한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보고서라든가 제안서라든가 검토서가 제출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감리를 하잖아요. 감리 하려고 하면 우리가 검토 의견서라고 많은 것을 쓰잖아요. 검토 의견서라 그래요. 검토서, 검토 의견서, 이런 것을 하면 이제 문서 능력이 많아지죠. 감리는 뭡니까? 문서입니까? 문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시설 관리하는데 학벌이 중요치는 않는데 학벌보다는 실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